고작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숨지게 해버린 정신 못 차린 깡패 허민우를 알고 계십니까? (2021년 4월 21일) 오후 7시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저녁 식사를 마친 40대 초반의 남성 김씨와 안씨가 인근의 노래주점으로 향하게 된다. 주점을 찾은 두 사람은 룸으로 들어가게 되고, 당시는 코로나가 한창이었기에 마감 시간은 10시까지였으나 그 주점은 방역수칙을 어기며 영업을 하는 곳이어서 두 사람은 시간에 관계없이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3시간 정도가 지난 11시경 두 사람 중 김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때까지의 비용을 계산했고, 안씨는 혼자 남아 자리를 이어가다 술에 취해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 날인 4월 22일 새벽 2시경 주점 주인이 안씨를 깨우며 추가 금액으로 10만 원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노래주점의 사장은 1987년생, 당시 나이 34세의 허민우. 그자는 20대 초반부터 인천의 꼴망파라는 조직원으로 생활하며 2011년 보도방 운영으로 징역 8개월을, 그리고 2019년에는 범죄단체 가입 활동죄로 징역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자였다. 그렇게 굴러먹다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허민우는 안씨에게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해 10만 원을 요구했고, 안씨는 2만 원밖에 없다며 허민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허민우가 8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안씨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며 소리쳤고, 그때부터 두 사람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얼마간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안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더니 술값을 못 내겠다, 불법 영업을 신고한다 등의 말을 반복했고, 그러다 술김에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게 되는데, 이때 경찰은 안씨의 알아서 한다는 말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고 안씨의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이후 두 사람의 실랑이는 더욱 격해지게 되고, 그러다 안씨가 허민우의 뺨을 툭툭 치며 뭐까지 마라, 너는 네 가지가 없어 라는 등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왕년에 좀 놀아봤던 허민우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안씨에게 주먹을 날리게 된다. 이후 허민우의 주먹질이 선을 넘는가 싶더니 안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럼에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허민우는 쓰러져 있는 안씨의 얼굴을 발로 수십 차례 밟아버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한참 동안 이어진 허민우의 잔혹한 행동으로 안씨는 숨지고 말았다. 고작 10만 원 때문에 주먹과 발로 사람을 숨지게 해버린 상황. 이러한 엄청난 짓을 저질렀지만 이후 허민우는 당황하지 않고 숨진 안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잠시 고민하다 주점 내부의 카메라를 손보고 빈 방으로 숨진 안씨를 옮겨놓은 뒤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는 집에서는 흉기를, 인근 마트에서는 75리터 쓰레기 봉투 10장과 14리터의 락스, 청테이프 2개를 구매한 뒤 주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주점으로 돌아온 허민우는 숨진 안씨를 그 상태로 내다버리면 무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안씨의 신체를 7등분으로 훼손한 뒤 따로따로 비닐봉투에 담아 방치해 두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4월 24일 허민우는 숨진 안씨가 담겨진 비닐봉투를 자신의 BMW 승용차에 실은 뒤 인천의 송도, 강화도, 부평 등을 돌아다니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안씨를 쓰레기처럼 버리게 된다. 돈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숨지게 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내다 버려버린 잔혹하고 놀라운 상황.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허민우는 안씨가 발견되더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손가락에 지문을 지우고 안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돌로 두개골을 내리쳤으며, 또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 락스를 뿌리는 등의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건 이후 허민우는 태연하게
여자친구를 만나 영화를 보는 등의 데이트를 했고 자동차를 세차하는 등의 일상을 지내왔다. 한편 숨진 안 씨의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4일이 지나도록 아들과 연락이 되질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경찰은 안 씨의 생활 반응과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그러다 경찰은 연락이 끊어진 이후 안 씨의 카드 사용 내역,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과 생전 마지막 동선이 허민우의 주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허민우의 주점을 찾아 탐문을 하게 된다. 경찰의 이런저런 물음에 허민우는 뻔뻔하게도 그날 새벽 안 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은 맞지만 새벽 2시경에 안 씨가 다시 나갔다며 사건 자체를 모르는 척했다. 그럼에도 미심쩍은 점이 많았던 경찰은 주점 주변의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당일 상황을 살피다 수상한 장면을 보게 된다. 경찰은 노래주점 외부의 방범용 카메라에서 사건 당일인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경 안 씨와 김 씨가 노래주점에 들어가는 장면은 보았으나 방범용 카메라 어디에서도 숨진 안 씨가 주점을 나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즉 노래주점에 들어올 때는 2명이었으나 나오는 것은 1명이었던 것. 이에 경찰은 당일 밤 주점 내에서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내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된다. 주점 주변의 방범용 카메라를 보던 경찰은 사건 당일인 4월 22일 새벽 허민우가 인근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와 락스, 청테이프 등의 물품을 구매한 뒤 노래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한 현장 감식 결과 주점 내부 화장실에서 안 씨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과 살점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모든 증거들이 범인으로 허민우를 지목하는 상황. 그럼에도 끝내 허민우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사건 발생 보름 후인 2021년 5월 21일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체포 이후에도 끝내 범행을 부인하던 허민우는 경찰의 추궁 끝에 하루가 지난 뒤 안 씨를 철마산 중턱에 버렸다며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의 수색 끝에 숨진 안 씨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채로 풀숲에 널브러진 채 발견되었다. 허민우,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재판에서 허민우는 코로나로 인해 주점의 적자가 심해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이후 속상한 마음에 4번 정도 가서 명복을 빌며 2번이나 술을 따라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허민우는 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해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2021년 34세의 나이에 3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만기 출소한다면 허민우는 2050년경 60세를 조금 넘은 나이에 출소할 예정이다.